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린입니다. 오늘은 5월 4주차 결산을 하려고 왔습니다. 한 주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저번 주 영상 찍고 캠핑 다녀왔고요. 캠핑 다녀오고 나서 평일은 그냥 병원 다녀오고 뭐 이렇게 지낸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저번 주 예산이 금요일부터 시작이었을까요? 금요일부터 시작이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 스트레스성 방광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성이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방광염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병원 다녀왔고, 화요일, 어제 병원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병원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건강비가 좀 오버가 됐습니다. 현재 오버가 된 상태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가는 것도 병원비가 들 거니까 더 오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은 제가 병원을 거의 5일마다 다니니까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고, 건강비가 그래서 예산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였지? 저번 주부터 외출할 일이 좀 잦았어가지고 커피를 좀 자주 사 마셨더니 식재료 간식비가 또 초과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번 주차부터 계속 식비가 오버가 되고 있어가지고 좀 아껴야 되는데 계속 초과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 달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달에 초반에 이제 그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항상 하던 그 모닝 페이지 쓰기와 운동 루틴이 깨졌거든요. 계속 연휴고 막 이러니까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었고, 일어날 수 없었다기보다는 일어나지 못했죠. 일어나지 못하고 아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계속 해오던 루틴도 깨져가지고 지금 5월달은 계속 그 엉망인 상태이고요. 엉망이라기보다는 좀 쉬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쉬기로 했습니다. 지금 계속 안 잡혀가지고 생활이 그 루틴대로 안 잡혀가지고 그냥 이번 달은 좀 쉬어가는 달로 하고 쉬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출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출 계속하고 연휴 계속 있고 이러니까 지출에도 그 영향이 와가지고 지금 저축이 저조합니다. 이번 달에 계속. 한번 볼까요? 저번 저축을 얼마나 했는지. 일단 첫째 주는 4,200원을 저축을 했네요. 진짜 조금 했다. 그리고 둘째 주는 17,100원. 셋째 주는 배달 외식 비용이 없어서 4만원을 했고, 이번 주도 얼마나 저축을 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요일. 가까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금요일 이제 병원에 갔다 오면서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햄버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지출했고, 그 다음에 이날,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엄마랑 동생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커피값을 지출을 했고요. 병원비 13,500원, 약국 4,800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병원비가, 방광염 검사, 이제 균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조금 비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약 5일치 지어와가지고 4,800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외식비는 7,300원, 간식비가 만원, 그 다음에 건강 18,300원 이렇게 지출됐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캠핑을 다녀왔거든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요거는 이제 캠핑 모아뒀던 비용, 캠핑 비용에서 지출을 해줬고, 가는 길에 커피 사 마신 거는 이제 간식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식비 지출했고, 일요일 날은 집에 오면서 이제 며칠 동안 먹을 거 또 장을 봤는데요. 마트에서 33,730원 지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음 달에 캠핑에 가져갈 햇반을 한 박스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여기서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캠핑비에서 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날 식재료비는 25,730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많이 붙어있죠? 월요일은 구수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에 가서 무 1,500원, 콩나물 2봉지에 1,000원, 오이 3개에 1,000원, 그리고 국거리 소고기 10,000원어치 사오고 찌개용 돼지고기 5,000원어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16,000원 주고 샀습니다. 저 작년에 수박 값이 너무 높고 맛이 없어가지고 수박을 많이 못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수박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는 수박 아끼지 않고 진짜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매주 수박을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16,000원. 저번 주에는 12,000원에 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박을 샀는데 수박을 저번 주에는 일요일날 18일날 12,000원 주고 샀는데 이번 주에는 16,000원 주고 샀습니다. 일단 크기가 조금 컸고 전체적으로 수박값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16,000원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 경동시장에 가도 청과시장에 가도 16,000원 정도 합니다. 16,000원에서 2만원 정도. 그래서 동네 시장에서 16,000원 주고 샀고 이날 소금빵 저희 동네에 소금빵 맛집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사지 않으면 못 사요. 근데 아침에 지나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샀습니다. 8,400원어치 3개예요. 하나에 2,800원씩. 요즘 빵값이 다 3,000원이 넘는데 2,800원인데 길이도 되게 길거든요. 한 이 정도 돼요. 소금빵이 원래 한 요 정도? 요 정도인데 저희 동네 거는 한 이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래가지고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식재료 34,500원, 간식비 8,400원에서 식재료 간식비로 42,900원 이렇게 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어제는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었고요. 병원에 가서 6,200원, 약국에 가서 4,000원 약 지어왔고 오는 길에 시장에 들려서 사과를 10,000원어치 사왔습니다. 사과가 되게 작은, 제 주먹만한 사과가 7개에 10,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큰 거는 4개에 10,000원, 5개에 10,000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작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동생이 그 성수동에서 유명한 땅콩 버터 집 그 가게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인이 그 성수동 유명한 땅콩 버터 집에서 땅콩 버터를 사서 동생한테 선물로 준 거죠. 근데 동생은 먹는 땅콩 버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땅콩 버터 되게 찾아보니까 유명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준대요. 땅콩 버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생이 선물로 받아가지고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과를 하나씩 까서 같이 땅콩 버터랑 먹으면 이제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 뭐 탄탄지 그거에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탄탄지에 맞는다고 해가지고 사과를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랑이랑 사과 하나 깎아가지고 땅콩 버터랑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다이소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8,5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영수증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그 핸드폰에 찾아가지고 정립했던 거 찾아가지고 적었습니다. 일단 캠핑에 들고 갈 조미료통, 저희가 그 캠핑장에 들고 가는 조미료통이
그냥 집에서 쓰는 이렇게 네모난 반찬통에다가 봉다리에 싸서 이렇게 다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부피가 조금 있어가지고 조미료는 그렇게 많이씩 들고 다니진 않으니까 그게 부피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캠핑 조미료 통이 있어가지고 2,000원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리채. 이것도 이제 캠핑장에 가져갈 파리채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파리채. 원래는 한 요만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가지고 엄청 길어지는 그 파리채 캠핑장에 가지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음 틀은 그 푸 모양, 곰돌이 푸 모양 얼음 틀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여름에는 레모네이드랑 아이스티 같은 거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얼려가지고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얼음틀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비데도 이제 캠핑장에 들고 갈 마이비데 구매를 했습니다. 캠핑장에 가면은 휴지를 계속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물티슈랑. 그래가지고 그게 불편해갖고 마이비데를 하나 샀습니다. 다음 주에 캠핑이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화장솜이 떨어져가지고 화장솜 같이 구매해줬고 8,5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건강비 1,200원, 식재료 10,000원, 자파 8,500원 이렇게 지출해줬고, 수요일, 오늘은 무지출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지출. 이렇게 무지출이고요. 여기에 28일 무지출 표시해줬습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는 얼마나 또 저축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돈을 꽤 많이 썼는데 그래도 안 쓴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축을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 간식비 없고요.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 결산을 안 말했네. 결산을 까먹고 지나갈 뻔했네요. 일단 식비에서 93,830원. 3,830원이 오버가 됐죠? 사과 사는 바람에 오버가 됐고, 외식비 7,300원. 외식비 7,3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서 28,500원 지출을 했는데 월 예산에서 500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파에서 8,500원 지출을 해줬고요. 식비랑 건강비에서 오버가 된 거를 이제 예비비에서 빼서 지출을 해줬습니다. 예비비 4,300원 지출됐고, 토탈 138,130원 지출을 해줬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식재료 간식 없고, 배달 외식에 저 혼자 햄버거 사 먹고 남은 돈 32,000원이 있습니다. 32,700원이네요. 동전까지 해서. 그리고 자파에서 11,000원. 동전도 있어요. 500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4,200원이 남았네요. 그래도 배달 외식 비용이랑 자파를 조금 적게 써가지고 돈이 그래도 4만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저축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목표인데 이 식재료 간식비를 줄이지를 못하니까 저축 금액이 커지지가 않네요. 이번 주 저축은 44,200원입니다. 그럼 저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방학 얼마 남지 않았죠? 어서 해줘야 합니다. 10,000원 해줄게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신랑이 휴가를 다음 주에 쓰는 거거든요. 캠핑 때 6월 첫째 주에 현충일 이렇게 더해졌을 때 저희 신랑이 휴가를 길게 쓸 수 없는 직급이어가지고 뭐라 그래야지,
요리사거든요. 근데 요리사 주방장이어가지고 휴가를 길게 쓸 수가 없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지 휴가를 길게 쓸 수가 있는데 가게 문을 닫지 않으니까 휴가를 좀 길게 쓸 수 없고 직원들 휴가를 좀 챙겨서 보내주다 보니까 저희는 6월 첫째 주 2박 3일로 캠핑 갔다 오는 게 아마 저희 신랑 휴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뭐 주말 이용해서 어디 갔다 오고 뭐 그런 식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달, 8월달 월차 이런 거 써서 캠핑 갔다 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 저금해줬고 동전도 1,200원이 있어가지고 동전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700원, 1,200원. 저번에 동전도 다 털어서 저금을 했더니 동전도 없네요. 그리고 캠핑 비용에서 10,000원이 남았습니다. 캠핑 장 보고 10,000원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10,000원 대로 남겨줬고요. 여기서 캠핑에 다음 주에 캠핑 가니까 10,000원 넣어줄게요. 지금 캠핑 비용이 얼마 못 모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 결산하고 캠핑비 저금한다고 해도 캠핑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번 달 목적 저축, 저번 달 부수입 저축을 캠핑 그 비용으로 좀 쓰려고 합니다. 네. 여름방학 비용을 쓸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름방학 비용은 이제 이렇게 통에 담아서 저축을 하고 있어서 한 번에 폭파하고 싶은데 중간에 쓰면 그런 재미가 없어지니까 일단 부수입으로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있는 중이에요, 여름방학 비용은. 그리고 경조사에 저축을 해줘야겠죠? 경조사에 1,000원짜리가 많아서 좀 얼마 남았지? 2만원? 돈을 좀 바꿔줘야겠어. 그래서 2만원입니다. 여기에 5,000원 넣어줄게요. 네,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 저축을 해줘야 됩니다. 경조사는. 어머니 생신이랑 저희 지금 롱텀 저축이 없기 때문에 요 숏텀 저축에서 좀 잘 써줘야 되거든요. 빨리 롱텀 저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현금 생활하기 전에 만들어놨던 빚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소소한데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외식 비용 외식 비용이 10,000원이 남았었는데 외식 비용에도 5,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지우개가 어제 하나 더 사려고 다이소를 둘러봤는데 품절이더라고요. 여전히 인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그 송장 지우는 지금 여기는 요거 이제 현금 생활할 때 쓰는 거고 송장 지우는 거 따로 있는데 거의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매장에.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품절이었습니다. 방과후 비용도 1,000원 넣어줬고 13,000원 남았으니까 방과후 비용도 5,000원 넣어줄게요. 방과후 이제 이번 주 신청이어가지고
그저께 신청했거든요. 아이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근데 이번 방과후는 3개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단 3개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원래 큐브를 저번 기수에 안 했었거든요.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켜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비에 3,000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여가비를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뭐 관람하러 가고 뭐 그런 거 여가비로 영화 보고 이런 거 좀 쓰고 싶어가지고 여가비를 만들었습니다. 딱히 크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롱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세분화를 해가지고 저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여가비 저축인데 3,000원이 딱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3,000원 저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 저축 끝냈고요. 개인 바인더에 저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옷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바인더에 지금 돈이 없어요. 일단 여기 좀 저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조절을 좀 해줄게요. 2,000원씩 하니까 좀 조절이 안 돼가지고 5,000원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00원으로 하니까 저축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티끌이에요. 그래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금액이 21,000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4,000원을 추가로 넣어서 25,000원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씩이니까 곰돌이가 5개여야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큰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축하는 금액을 변경을 해주면 저축 바인더 요 머니 트래커를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큰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워주고 저축하는 금액이 애매하면 저축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딱 떨어지게 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25,000원. 25,000원. 25,000원이에요. 그리고 제 거. 저는 옷을 사가지고 신랑 옷 사는 거는 자기가 카드값에서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생활비 빼고 카드값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관리하지 않고 별개로 그냥 신랑이 관리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신랑 카드값은 뭐 기호식품도 있고 해서 신랑 카드값은 신랑이 관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퇴근하면서 신랑이 조금이라도 지출을 한다 싶으면은 제가 거기 생활비에서 빼서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는데? 지금 6,000원이 남아야 되는데 5,000원이 남았어요. 4만 제가 어디에서 금액을 잘못 뺀 것 같은데 지금 44,200원에서
그래서 1200원 동전 빼주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저축에 10,000원 해줬죠? 캠핑비에 10,000원 해줬죠? 경조사에 5,000원 해줬죠? 외식비에 5,000원 해줬고, 그 다음에 캠핑비, 경조사, 외식, 방과후. 응? 잠깐만요. 44,200원. 마이너스 1,200원 빼고, 10,000원. 그리고 제가 캠핑에 5,000원, 아니 10,000원 넣었는데? 잘 찍고 있지 않았나? 않았나요? 35,000원. 35,000원. 5,000원 넣었고. 잘못 체크를 했나 본데요? 제가 외식비에 5,000원 넣어줬습니다. 뭐 더 하고 있어. 44,200원 마이너스. 44,200원 마이너스 1,200원 마이너스 여름방학비 10,000원 캠핑 10,000원 경조사 5,000원 외식 5,000원. 제가 표시를 잘 안 했나 보네요. 그리고 방과후에 5,000원 넣었거든요. 여가비에 3,000원 넣었고. 그럼 돈이 모자른데? 돈을 안 넣었네. 방과후에 돈을 안 넣었나? 방과후에 돈을 안 넣었네요. 이러면 안 돼. 방과후에 돈을. 방과후에 돈을 안 넣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방과후에 돈을 안 넣어가지고 돈이 안 맞았습니다. 방과후에 돈을 넣어주고 여가비에 3,000원 넣어주고 그럼 5,000원이 남았어요. 5,000원이 남았는데 제가 신랑 바인더에 4,000원을 넣어줬기 때문에 1,000원이 남는 게 맞습니다. 이제야 맞아떨어지네요. 그러면 제 바인더에는 돈이 안 들어간 걸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5,000원 왜 줬어? 오늘 정신이 없네요, 아주.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제 바인더는 돈이 없고요. 그 나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나시티를 사가지고 제 개인 바인더에 있는 돈을 썼습니다. 1,000원이 남아가지고 이거 그냥 여름방학 비용에다가 1,000원 넣어줄게요. 여름방학 비용에 1,000원. 저번 주였나? 이거 이제 여름방학 비용 속지 만든다고 얘기했었는데 다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혹시 속지 만드는 거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집에서 그냥 만드는 건데 코팅지랑 그 스카치 테이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만드는 방법은 좀 쉬워가지고 만드는 거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목적 저축까지 모두 끝내주었습니다. 이제 부수입 저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 주 부수입 저 좀 많거든요. 동전까지 해서 이번 주에 부수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인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5, 6, 7, 8, 9. 35만, 아니요. 35,600원입니다. 3만, 아니죠? 왜 이래? 3만원. 오늘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오늘 왜 이러지? 3만원에 9,000원. 그 다음에 600원. 39,600원입니다.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아주 하나도 없어갖고 정신이 나가버렸네요. 4월, 5월. 4주차. 39,000, 해 엄청 뜬다. 600원입니다. 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저희 집이 해가 아주 잘 들어오는 집이라서 해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밝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부수입이 안 들어오면은 59,600원이고 들어오면은 또 되겠죠?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 틱톡 라이트에 지금 5만원이 넘게 모였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인출하고 싶어가지고 인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가 5,000원이랑 3만원, 5만원, 10만원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출금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모아두는 상태입니다. 요번에 또 북치기 시작했거든요. 북을 이렇게 쳐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면 포인트가 들어오는 방식인데 그게 좀 쏠쏠합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북만 잘 치면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아도 한 판당 12원 들어오고 한 판 이길 때마다 12원이니까 10판만 이겨도 120원이거든요. 그리고 순위가 올라갈수록 또 나중에 끝나고 들어오는 또 돈이 있습니다. 1,000 얼마씩. 그래가지고 그것도 쏠쏠합니다. 그래서 북치기 또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틱톡이 쏠쏠합니다. 그래서 55,000원이 지금 넘었는데 더 많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출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5월 마지막 주 예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깨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조각이 튀어나오는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금고에서 꺼내가지고 현금 바인더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이고요. 자, 식재료 간식에 9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 돈에 또 누가 낙사를. 9만원, 그 다음에 배달 외식 4만원. 이번 달에 돈을 매주마다 계속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죄책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자판 2만원. 그래가지고 좀 아끼고 싶은데 계속 지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까지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현금 생활했고 그 다음에 크지는 않지만 4만원 넘게 저축을 했고 그 다음에 쫌쫌다리 이제 부수입이 들어와가지고 부수입 저축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 한 주 남았고 이번 주도 좀 아껴 쓰고 싶은데 이번 주 일정은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병원에 가야 되고요. 주말이 껴있네요. 주말이 껴있으면 돈을 아끼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주차는 7일이거든요. 목, 금, 토, 일, 월, 화, 수. 한 주가 7일이어가지고 조금 더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꾸준히 냉장고 파먹기를 해가지고 지금 냉장고에는 파먹을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반찬을 하려면 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롱텀 저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서 장 보는 것도 다 그쪽에서 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 예산에서. 그래서 한번 장을 보면 지출이 일단 크고 그 다음에 주말. 이번 주는 신랑이 토요일만 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댁에 가면 돈을 안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네요. 음, 일단 다른 일정이 없으면 시댁으로 가서 점심도 먹고 하면 지출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주는 지출을 최대한 아끼는 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축이 지금 저축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한 주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월 마지막 주는 좀 최대한 아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5월 한 달 결산이죠. 한 달 결산하고 그 다음에 6월 예산까지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이번 주도 현금 생활 열심히 하시고 제가 책 읽다가 좋은 글귀를 발견을 했는데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또 중요한데 더 즐겁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들 많이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현금 생활도 화이팅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